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 동해안 해변은 피서 분위기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초와 강릉, 경포에서는 야간에도 해수욕장을 열어 여름밤의 열기를 덜어주고 있는데요. 야간 개장에 나선 속초 해수욕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 해가 졌는데도 피서객이 많이 보이네요. 7월 말 8월 초 본격적인 피서철에 접어들면서 해변은 저녁까지 물놀이를 즐기려는 피서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한낮에 35도 가까이 올랐던 열기는 밤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해변은 바닷바람으로 시원한 편입니다. 속초 해변은 야간 개장과 함께 조명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와 각종 공연이 이어지며 피서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 강릉과 속초, 원주에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특히 강릉은 12일 연속 열대야가 기록되는 등 동해안을 중심으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여름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 수는 벌써 390만 명에 이르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해수욕장 피서가 절정을 맞으면서 해변 축제도 풍성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3일까지 속초 해수욕장에서는 속초 칠링 비치 페스티벌이, 삼척 해수욕장에서는 삼척 비치 선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오는 4일까지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는 경포 썸머 페스티벌, 동해 망상에서는 해변 뮤직 페스티벌이 열려 여름밤을 풍성하게 물들일 예정입니다. 고성 화진포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10일까지 어린이 가리비줍기, 해변 수영복 뽐내기 대회 등 가족 단위 피서객들을 위한 행사가 다채롭게 꾸며집니다. 강릉과 동해, 삼척, 고성 대부분의 해수욕장은 오는 17일까지, 속초와 양양 대부분의 해수욕장은 24일까지 피서객을 맞이합니다. 열대야를 식혀줄 야간 개장은 속초해수욕장 오는 10일까지, 강릉 경포해수욕장 오는 9일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속초해수욕장에서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지난주 36.7%까지 올랐던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최근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30%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주말과 다음 주 초에 영서와 산지 중심으로 비가 올 가능성이 있지만 영동 지역은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보여 다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 경포해변에 있는 인공폭포가 바싹 메말랐습니다. 지난달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절수 대책 때문입니다. 1일 기준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30.8%까지 떨어졌습니다. 피서 절정기인데다 농업용수가 많이 필요한 시기지만 최근 계속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오는 4일쯤 28%대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삭이 피는 시기로 농업용수가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농업용수를 많이 공급해 주지 못하면 수확량 감소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므로 저희들은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오봉저수지로 물이 유입되는 상류 지역은 어떤지 올라가 봤습니다. 이곳은 강릉 오봉저수지로부터 불과 수백 미터가량 떨어진 상류의 도마천입니다. 예년 같으면 한여름에 이곳에 물이 가득 차 흘러야 하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시냇물이 졸졸졸 흘러 오봉저수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수도망이 깔려있지 않아 지하수를 쓰는 오봉저수지 상류 지역 역시 바짝 메말라 불편을 겪고 있고 농작물은 바싹 말라가고 있습니다. 오봉저수지로 들어갈 물이 없는 겁니다. 지하수는 아주 안 나와. 그래 안 나오는 거 어떡해. 그렇게 물 안 나온지 안 나와요. 지금 한 달 넘었어요. 그럼 어떻게 사세요? 지금? 그러니까 아주 죽을 지경이요. 산에서 저 받아 놔서 애껴 쓰지.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영서 지역과 산지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지만 영동 지역의 강수량은 많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일부 산지에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고 다음 주 4일 새벽 무렵부터 다소 많은 비가 오겠으며 6에서 7일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당분간 날씨 변동이 크겠으니 앞으로 발표하는 최신 예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5% 아래로 떨어지면 물 관리 주체가 강릉시에서 국가재해대책본부로 바뀝니다. 상수도 공급 중단과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의 영업시간 단축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25%가 되는 거를 좀 더 연장을 하기 위해서 강릉 시민은 전체적으로 물자량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 대비해서는 저희가 재해대책본부가 이제 운영이 될 거고. 농업용수까지 공급할 때면 하루 1%포인트 넘게 저수율이 곤두박질 치는 가운데 강릉시는 피서객이 몰리는 광복절 연휴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물 절약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태백시와 태백시 체육회는 체육시설과 체육 행사를 맡아 운영할 스포츠재단 설립을 두고 오랜 기간 대립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태백시가 스포츠재단을 설립하지 않기로 하면서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태백시가 스포츠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용역 자료입니다. 체육시설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스포츠재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태백시는 이 용역 자료를 토대로 상반기에 스포츠재단을 설립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체육시설과 체육행사를 맡아왔던 태백시 체육회가 업무 중복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두 기관은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말 강원도 심의 과정에서 스포츠재단 설립이 보류됐고 태백시는 결국 사업 추진을 중단했습니다. 태백시는 공식적으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강원도 체육회와 협의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포츠재단이 맡아 진행하려던 산악관광과 산악레저 등의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이어갈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태백시 체육회는 늦게나마 원래대로 업무 기능을 정상화하게 돼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지금이라도 현명한 판단으로 스포츠재단 중단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태백시와 태백시 체육회가 서로 협력해서 태백시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나 태백시와 태백시 체육회가 장기간 갈등을 빚은 것을 지켜본 지역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그동안 일부 체육 행사가 파행을 겪었고 소모적 논쟁이 지루하게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스포츠재단 설립에 대한 우려가 처음부터 있었지만 관련 용역에 아까운 혈세까지 써가며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숙박시설을 규모를 보고 월별로 대회가 유치될 수 있게끔 체육회랑 같이 협조하면은 저는 자연스럽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서로 간에 좀 타협하지 못하고 스포츠재단을 무조건 일방적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조기 폐광과 지역 소멸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형편에 태백시가 지역사회를 결집시키지 못하고 스스로 갈등과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평화경제특별구역에 속초시와 경기도 가평군이 추가됐다는 내용의 관련 법안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통일부는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속초시와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오늘자로 평화경제특별구역에 속초시와 가평군을 추가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 북한 인접지역의 남북경제 교류를 목적으로 조성되는 특구로 평화경제특구법에 의해 지정됩니다. 태백 지역에 추진될 예정인 한국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단이 문을 열었습니다. 관련 기관과 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사업 추진단은 태백 철암 지역에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지하 연구시설 건설과 운영 과정,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전담합니다. 한편 산업부와 원자력환경공단은 2032년까지 5천억여 원을 들여 지하 500m 깊이에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을 지을 예정인데 최근 태백 입지의 적합성을 두고 학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소량 수목원의 규모를 2030년까지 현재보다 60%가량 확장합니다. 강릉시는 현재 78.6헥타르 규모인 소량 수목원을 2030년까지 138.86헥타르로 확장하기로 하고 최근 강원도 산림청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소량 수목원은 2013년 개원한 전국 유일의 소나무 테마 수목원으로 열대 식물원과 유아 숲 체험원을 갖추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량 수목원의 관광객 유입 효과도 커서 지난해 방문객이 20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도 상반기 동안 관람객 수가 지난해보다 12,000여 명 늘었습니다.
동해시가 연꽃축제로 유명한 단봉동 봉정마을에 농촌 체험관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농촌 체험관은 총 3,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280여 제곱미터의 1층 건물을 세워 연잎 제품 가공 저장 공간과 사무실 등을 조성했습니다. 이번 농촌 체험관 공사에는 12,6억 원 등 모두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동해시는 체험관 준공을 계기로 봉정마을의 연꽃과 연잎을 활용한 농촌 체험 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민선 8기 출범 3년간 경제정책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강릉시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통해 2024년 역대 최고 고용률 68.7%를 달성하고 3년 연속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화폐 강릉페이 가맹점은 17,000여 곳, 회원은 19만 7천여 명으로 크게 늘어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혁신센터 구축을 통해 천연물 바이오 산업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성군이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거진 11리 해변에서 진행되는 제25회 고성 명태축제에 참여할 공간 운영자를 모집합니다. 명태를 활용한 음식점과 소품마켓, 체험 등 모두 8개 분야에서 신청받으며 고성군 사업장 및 고성 시민은 무료로 입점할 수 있고 다른 지역 시민은 30만 원의 입점비를 내야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9일까지 명태축제위원회 사무실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오는 8일부터 이틀간 양양군 중광정리 서피비치에서 2025 양양 서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이번 행사는 서퍼들의 해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양양의 대표 축제로 다양한 공연과 함께 서핑과 비치요가 체험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서핑 페스티벌에 이어 9월과 10월 중 파도가 있는 6일을 선정해 죽도해변과 동호해변, 설악해변, 갯마을 해변에서 양양 군숲의 국제 서핑 대회도 이어집니다. 2025-26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강원 20대 명산 인증 챌린지 전통시장 이벤트가 확대 운영됩니다. 강원도와 강원관광재단은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이달의 명산에 등반해 정상에서 찍은 사진과 전통시장을 찾아 구매한 영수증을 네이버 폼에 접속해 함께 제출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기존 강원 상품권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높여 지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월별 이달의 명산은 8월은 태백산과 강릉 괴방산, 9월은 속초 청대산과 화천 용화산, 10월은 정선 가리왕산과 민둥산, 철원 금악산입니다. 강릉 국가유산 야행 코레일 SNS 홍보단 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와 강릉문화원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강릉 대도부 일원에서 열리는 국가유산 야행 행사 홍보를 위해 16명을 선발해 열차 교통비를 포함해 1박 2일 일정의 식사와 숙박, 체험 활동의 비용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